이 목질버섯에는 참 다양한 목질버섯이 약용버섯이 많습니다. 예, 붉은 덕다리버섯, 해면버섯, 등갈색 미로버섯, 조개껍질버섯, 떼죽버섯, 삼색 도장버섯, 대합 송편버섯, 흰구름 손편버섯, 송편버섯류는 한 6가지, 개떡버섯, 간버섯, 옷솔버섯, 토끼털, 호떡버섯, 한입버섯, 애잡버섯, 노란대, 구멍장이버섯, 맵꽃, 버섯부치, 장수버섯, 긴 수염버섯, 흰둘레 줄버섯, 악교, 버섯, 큰구멍, 햇살버섯, 기와층버섯, 이렇게 목질버섯 중에는 굉장히 약용할 수 있는 버섯이 많습니다. 예,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제가 좀 자주 보는 책으로는 여러가지 버섯도감이 있는데 이런 거는 쉽게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버섯들, 근데 요게 약용하고 구분이 잘 되어서 나와 있어요. 새로운 한국의 버섯. 요런 버섯책을 응용하시면 사실 이 목질버섯, 약용버섯, 항암버섯 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못 쓸 뿐이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다 따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 약초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판매가 좀 되는 거를 팔기 때문에. 그러나 약용버섯은 누구한테든 이 약용 항암버섯, 이 목질버섯은 주로 항종양, 항진균, 항바이러스, 돌연변이, 항도능변이 이런 기능을 굉장히 합니다. 사실 안 따는 버섯 중에 이런 거 맵꽃버섯이나 이런 송편버섯, 예, 이런 조개껍질 버섯요, 예, 이런 것들이 안 따는 버섯인데 이것도 잘 안 따는 장수버섯이죠. 예, 먹으면 장수한다는 아카시아 제목버섯에서 원래는 유래된 건데, 예, 이런 버섯들이 많이 있습니다. 짠! 예, 칠목을 도모하는 금선별곡 자연야채인 금사입니다. 예, 오늘 시간에는 항암버섯, 약용버섯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암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많은 암 환자들이 아쉽게도 자연 치료에 도움이 호전이 안 되고 좀 쉽게 너무 무력하게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기 암 환자들이 말기 암 환자들이나 암 환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약용버섯, 또 꼭 먹어서 뿐만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고 자연 섭생을 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되고 건강을 회복하려면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는데 그냥의 움직임보다 우리가 알아가면서 또 남은 생에 배움을 통해서, 또 배우는 즐거움을 통해서 무언가 계속 하다 보면 이 암이라는 거는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사실들을 제가 직접 경험도 했고 만들어도 냈고, 여러 나는 자연이다 이런 프로그램 등에서, 아니면 기타 방송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현대의학적 암은 이미 미국에서도 암과의 전쟁을 오래전에 포기를 했습니다. 실패를 한 거죠. 졌다고 인정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지금의 암 치료나 무슨 항암제 이런 것들이 말이 항암제고, 그 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추가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거는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아실 겁니다. 머리숱이 다 빠지고 굉장히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런 항암 약초들을 통해서
자연 치유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제가 말기암 자연약초인으로 말기암 치료 사례들을 찾아봤는데 아쉽게도 현대 역적으로 말기암 치료되는 사례를 찾지를 못했어요. 어떤 행위를 하던 우리가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죠. 현대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으로, 그 당시에는 자연 음식이었습니다. 100% 자연 음식이었는데 음식으로 치유할 수 없는 병은 어떤 의사나 약이나 치유할 수 없다는 말을 했죠.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될 문제가 자연적 섭생입니다. 암 환자가 됐든 어떤 불치병이 됐든 먹지 못하면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음식 중에 이 항암버섯들, 버섯에서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면역물질이 굉장히 뛰어나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상황버섯, 차가버섯, 꽃송이버섯 이런 거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진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꽃송이버섯 같은 경우도 재배가 성공하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 거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꽃송이버섯 하나 많게는 TV에서 보면은 100만원 이렇게 하는데 그 가격 주고 먹어서 그 하나 먹어서 치유될 문제가 아니고 암이 낫거나 이런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좀 직시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병을 고치고 허준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병은 긴 눈으로 보면 수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긴 수양이라고 했습니다. 큰 눈으로 보면 하나의 긴 수양이다. 우리가 이런 꾸준한 어떤 자연 치료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직접 채취하고 따고 알아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즐거움도 찾고 병도 이겨내시고, 또 아직 암이 없으신 분들도 자연석 이런 야생버섯에 항암버섯에 약용버섯에 자연적 섭생을 통해서 평소에 암 예방이나 기타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한번 찍습니다. 우리가 쉽게 항암버섯 하면 딱 세 가지를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꼽는데, 차가버섯, 상황버섯, 영지버섯 요 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 사실 차가버섯은 국내산이 거의 없습니다. 발견해도 굉장히 소량이고 가격 또한 비쌉니다. 상황버섯도 이런 뽕산 기준으로 1kg에 수백만원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먹고 좋아지냐, 상황버섯 먹고 좋아지고 차가버섯을 먹고 좋아지냐, 그런 문제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초인 입장에서는, 자연약초 입장에서는, 암을 고친 자연약초인 입장에서는 어떤 거든 질량에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암버섯이나 상황버섯이나 차가버섯, 물론 그 신생 물질 때문에 그게 좋다고 알려진 건데, 그런 물질들은 이런 지금 잡다한 약용버섯에도 다 있습니다. 약용버섯의 종류는 맨 처음에 제가 이렇게 올릴 겁니다. 쭉 나갔죠. 그런 종류가 굉장히 어마무시한 약용버섯이 있는데, 대략 목질버섯 중에, 이런 나무에서 따는 목질버섯 중에 대략 한 30-40개 정도가 약용버섯이 있고, 우리가 야산이든 어느 산이든 가면 쉽게 만날 수 있는 버섯들입니다. 그걸로 하나하나 소개를 드리자면 요겁니다. 잔나비 불로초라고 합니다. 약용버섯 중에 당뇨에도 뚜렷한 효능이 있고, 옛날에 이게 워낙 크죠. 워낙 더 커서 외국에서는 잔나비가, 그러니까 원숭이가 앉아서 놀 정도로 큰 버섯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적으로 한 50cm, 70cm 정도, 이 정도만한 잔나비 거상이 종종 발견은 되는데요. 이 잔나비버섯은 야산에도 있고 높은 곳에 가도 있습니다. 어디든 고사목이 있으면 쉽게 나는 버섯입니다. 왜 이걸 잔나비 불로초라고 불렀느냐? 원래 불로초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불로초라고 하면 늙지 않는다. 영지버섯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거 같은 경우 흑자색 불로초라고 그래서 색이 틀리죠. 이건 또 따로 기하게 접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영상으로 소개해 드렸는데, 굉장히 뚜렷한 효능, 청열작용이 있기 때문에 불로초라고 불리지 않았나. 피를 굉장히 맑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해독작용이라고 하죠. 사실 현대적 암이나 여러가지 당뇨나 고혈압 다 오염병입니다. 오염이 된 것을 깨끗하게 오염된 물을 순환을 시켜주면 깨끗한 물이 다시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속에 있는 혈액 찌꺼기, 세포죠. 혈액도 세포거든요.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 기능을 하면 죽어요. 그 찌꺼기들 어디 가겠어요. 그거를 몸 밖으로 빼주고 다시 채워주고 이런 거를 반복을 해야 되는데 쌓아두기만 하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 현대인들은 예전에는 그런 암과 같은 병이 없었던 게 그만큼 움직이고 자연적인 걸 먹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소개하는데 요거는 잔나비 불로초, 잔나비 걸상이라고 해서 흔히 발견하는 거고, 이것도 보시면은 약간의 말굽버섯 형태를 띠고 있는데 말굽버섯일 수도 있고, 이건 저도 좀 불분명하는데 사실 이거는 고산지대에서 캔 겁니다. 이거랑 좀 약간 틀린 게 있죠. 틀림이 있습니다. 뒷면 보시면 꼭 말굽 형태로 나와 있죠. 이거랑 비슷한 걸 하나 소개를 하면 요 버섯일 겁니다. 이 말굽버섯 완전히 말발굽하고 똑같이 닮아 있어요. 말발굽처럼 따그닥 요거랑 비슷한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말굽버섯으로 비교가 되려나? 말굽버섯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말굽버섯도 이런 잔나비보다 조금 고급스러운 곳에 나는 좀 고산에 나는 버섯이 말굽버섯입니다. 정확한 말굽버섯 제가 많이 판매를 해서 별로 없는데 이런 형태로 고사목에 좀 고지대 고사목에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를 발견하면 큰 나무를 발견하면 막 많게는 막 배낭에 들고 오지 못할 정도로 달려 있습니다. 절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꼭 고산이라고 해서 높은 산이 아니라 고산지대 야산 어느 정도에 뭐 한 300고지 정도 땅으로부터죠. 그 정도만 올라가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 내가 필요하고 발품만 노력하면 이 버섯, 이 정도의 버섯은 지금 갖고 있는 이 정도의 버섯은 하루 이틀이면 다 땁니다. 내가 쓸 만큼 무조건 딴다는 거죠. 물론 뭐 가는 경비나 뭐 이것저것 계산하면 사먹는 게 쌀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어쨌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내가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영지버섯입니다. 영지버섯. 원래 1년생으로 자라는데 이거는 영지버섯이 아니네요. 이것도 잔나비 불로초인데 묵었다가 다시 봄에 다시 나다가 저한테 발견된 거죠. 이 잔나비 걸상이나 말굽버섯 같은 경우는 여러 해를 자랍니다. 운동만 맞으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잔나비 불로초나 불로초, 영지버섯, 자연산 영지버섯이죠. 사실은 제가 가장 좋게 보는 약초들이 오히려 서양버섯 뭐 이런 것보다 이런 해독력이 강한
피를 맑게 해주는 요런 버섯, 요런 약용버섯을 더 좋게 보기 때문에 사실 영상을 찍는 겁니다. 피를 맑게 하는 게 굉장히 뚜렷해요. 그래서 꼭 좋은 버섯이 아니더라도 약용버섯 나름의 약용작용은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맺고 버섯 부치도 항종양작용, 항진균작용, 항바이러스작용 다 있습니다. 끓여 드시면 돼요. 뭐 이런 송편버섯류 다 약용버섯입니다. 이거 쉽게 산에 가면 쉽게 만날 수 있는 버섯들이 다 많습니다. 이건 삼색 도장버섯 이런 것도 다 약용을 합니다. 나무에서 나는 버섯 이 도감 잠깐 참조를 하면, 죄송합니다만 이 도감을 참조하면 대부분의 나무에서 나는 버섯들은 대부분의 나무에서 나는 버섯들은 여기 약용 보이시죠? 약용을 합니다. 약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뭐 약용버섯, 비싼 약용버섯을 찾을 게 아니라 가까운 데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버섯들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제가 위암 말기 그때 방송 신대동여자 자연치유를 하면서 그분 같은 경우 뭐 특별한 거 드신 게 아니에요. 산에 가면 있는 거 다 저한테 톡으로 보내서 버섯이면 버섯 먹을 수 있나 없나 그것만 확인해서 무조건 끓여 드시라고 한 겁니다. 사실 산에 가면 이런 운지버섯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운지버섯이 도감상 마우스 억제율 100%입니다. 굉장히 뭐 다른 무슨 상황버섯도 마우스 억제율 100% 안 나와요. 과연 어떤 게 좋을까요? 100만원어치 이만큼 쬐끔 끓여 먹는 게 좋을까요? 100만원어치 이거를 몇 달에 끓여 먹는 게, 이건 무독해서 이거는 무미 무독해서 다량으로 끓여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 양만 아니면 뭐 그 정도 비용이면은 상황버섯 1kg 살 비용이면은 이런 버섯들 어마무시하게 삽니다. 끓여 먹을 만치. 그렇게 해서 아예 다림을 해서 좀 효능 좋게 인체에 무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꾸준히 다림만 진하게 다림을 하셔서 드신다면은 오히려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약이라는 거는 어떤 적당함은 필요합니다. 적당함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저같이 자연 약초인이나 뭐 관련되시는 분께 꼭 상의를 하셔서 드시길 바라고요. 제가 꼭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 이런 얘기겠습니다. 약초에 관해서는 암이 지금 흔한 병이 됐죠. 흔한 병에는 흔한 약초를 쓰는 겁니다. 귀한 약초를 쓰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암이 많지 않았을 때는 귀한 약초 상황버섯이나 뭐 고가의 상황버섯이나 산삼이나 뭐 이런 걸 썼지만은 지금은 암이 너무 흔해서 고가의 뭐 버섯, 귀한 버섯 쓸 필요가 없어요. 저렴한 거를 꾸준히 충분히 양리적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연구를 안 했을 뿐이에요. 이게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이거는 제약도 이런 상품이나 이런 것도 경제적인 거에 꼭 반영이 됩니다. 이걸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연구를 하고 광고를 하는 거지, 이런 싼 재료들은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많이. 근데 어차피 아시다시피 이런 유명한 버섯들, 영지버섯이나 이런 잔나비 불로초나, 이미 불로초라는 이름이 붙여 있죠. 이 말국버섯이나 기타 운지버섯, 옛날에 운지천이라고 해서 약품으로 나갔죠. 이런 것들은 이미 나름의 어떤 양리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은 거고요. 이런
나름의 어떤 의학자들이 책으로 이미 약용버섯이라고 적어 명시했을 때는 이미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자연약초인 입장에서 아무거나 쓰는 거 아니에요. 예? 분명하게 양리적 식용이 가능하고 양리적 가치가 있는 거를 판단해서 다림집의 어떤 의뢰를 해드리거나 추천을 해드리는 거죠. 흔할 수 있지만 쉽게 만날 수 있는 버섯들, 산에 가면 널려 있습니다. 뭐 이걸 캐서 팔아서 돈이 되겠다, 그 환상은 저도 이미 깼어요. 경비도 안 나오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먹고 내가 건강하고 내 가족을 지킬 일의 어떤 일이라면은 내가 조금만 공부해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런 약용 버섯들이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상 제가 이번에 MBC 대전 MBC의 그 유튜브 양성 프로젝트에 제가 참가하게 됐습니다. 섭외가 들어와서 참가하기 위해서 앞으로 유튜브 영상, 좋은 영상으로 좀 배우고 노력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구독해 주시는 저희 친목님들,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짠! 말국버섯, 잔나이버섯, 영지버섯